자, 교재 335페이지예요. 자, 차트 6장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로입니다. 자, 먼저 1번 부동산 이용 활동은 최근에 거의 출제가 안 돼요. 출제가 아주 뜸해요. 출제가 잘 안 된 약한 부분이니까 단어만 4개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얘는요, 한 장 넘겨서요. 목차 2번 보시면 2번 동그라미 집약도 10회 때, 11회 때 나왔고요. 용어만 읽어보시면 돼요. 한 장 넘겨서요. 4번 동그라미 도시 스프롤 현상입니다. 한 장 넘겨서요. 6번 동그라미 직주분리와 직주접근입니다. 한 장 넘겨서요. 7번 동그라미 한계지입니다. 자, 용어 4가지만 아시면 되고 나온다면 요 4개에서 물을 수가 있고요. 다음 달부터 문제 풀이 과정이니까 문제 풀면서 이 용어는 그대로 자, 사례 다 들면서 하면 다 해결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목차 02번 부동산 개발입니다. 개발은 주로 두 문제가 잘 나와요. 두 문제가 나오면 두 군데가 중요한데요. 개발하게 되면요. 자, 크게 두 가지가 첫 번째는요. 부동산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입니다. 얘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요. 두 번째. 바로 민간 개발 방식입니다. 거의 이 두 군데에서 문제가 집중이 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그럼 먼저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은 두 장만 더 넘겨주시면 돼요. 348페이지입니다. 자, 목차 02번 부동산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인데요. 먼저 1번 부동산 개발의 위험은 법 시비 세 가지 법 시비로 암기했잖아요. 자, 법률적 위험 부담, 시장 위험 부담, 다음 페이지 보시면 비용 위험 부담, 법 시비 세 가지고 이 내용은 쉬운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또 얘는요 작년에 나왔어요. 원래 이제 건너뛸 확률이 높아요. 자, 목차 2번 보게 되면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자, 빠짐없이 체계를 잡아보겠는데요. 먼저 거로 2번 내려가니까 시장 분석이 나와요. 오른쪽 페이지 거로 3번요. 경제성 분석이 나와요. 몇 단계? 2단계 순서입니다. 2단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또 5단계가 나와요. 박스. 자, 박스 보니까 5단계 순서 암기했죠. 어떻게 암기했다? 지시성 타자라고 암기했잖아요. 지금부터 5단계와 2단계를 각각 비교, 정리하면서 체계를 잡겠습니다. 자, 먼저 5단계 순서는 지시성 타자 암기했죠. 자, 먼저 지역 경제 분석입니다. 다음 시장 분석요. 다음에 시장성 분석입니다. 네 번째가 타당성 분석이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분석입니다. 5단계가 돼요. 다음에 2단계를 연결합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앞에 것이 시장 분석입니다. 여기서 시장 분석은요. 지시성을 묶어서 시장 분석 이렇게 불려요. 지시성입니다. 다음에
경제성 분석입니다. 경제성 분석은 타자 묶어서 표현합니다. 두 가지를 포함해서 경제성 분석이 돼요. 따라서 이렇게 지시성 타자 5단계, 이만큼이 시장 분석, 타자 묶어서 경제성 분석입니다. 서로 관계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은요, 얘도 나오고 얘도 나와요. 섞어서 묻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같이 묻습니다. 따로따로 물어요.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지역 경제 분석은요, 제목 그대로 지역 전체를 분석하죠. 지금도 계속 뜨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세종입니다. 세종시. 세종시 전체를 분석하자 지역 경제 분석이니까 얘는 바로 총량적 분석입니다. 총량적 분석이 되고요. 똑같은 말로 두 번째, 거시적 분석입니다. 똑같은 말로 세 번째, 경제 기반 분석입니다. 그럼 여기서 경제 기반 분석이 말이 어려우면요,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에 있죠. 195페이지를 펴보시면 돼요. 195페이지. 195페이지 보니까, 자, 목차 05번요. 도시 경제 기반이라 했죠. 그대로 경제 기반 분석입니다. 얘가 바로 지역 경제 분석입니다. 한 장 넘기니까요. 자, 입직에서 중요하다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경제 기반 성수가 나오잖아요. 얘가 바로 지역 경제 분석입니다. 먼저 입직의 수가 나오고요. 다음에 경제 기반 성수가 나오고. 이게 바로 1단계 지역 경제 분석입니다. 입직에서는 분명히 계산 문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아마 공식 암기됐을 거예요. 분자, 분모 기억나시죠? 분모가 전국이다, 지역이다. 전국. 분자는 지역이다. 그래서 전국에 대한 지역의 특정 산업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보다 크면요, 이 지역은 바로 특화되었다, 특화 산업이 되고요. 얘가 1보다 작으면요, 이 지역은 낙후 산업입니다. 다시 경제기반 성수도 한번 떠올려보면요, 얘는 분자 분모 공식을 암기시켜 드렸어요. 군부대 무슨 사고? 총기 사고. 총기 사고. 따라서 총고용 인구를 기반 산업 인구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기반 인구로부터 지역의 총 전체 인구를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경제 기반 분석이 바로 1단계 지역 경제 분석에 속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시장 분석입니다. 시장 분석은요, 이 지역의 바로 수요 상황과 공급 상황입니다. 이것을 분석하자 시장 분석입니다. 세종시가요, 엄청난 개발이 진행이 되고 발달이 되었지만은요, 아직까지 세종시 도시 기본계획이 있죠. 2030년 도시 기본계획입니다. 여기서 목표는요, 목표가 인구 80만 명입니다. 80만 명. 아직까지 30만 안팎입니다. 반도 개발 안 됐어요. 겨우 이제 34% 정도. 아직까지 개발이 무진장 진행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인구가 계속 증가합니다. 아파트 계속 짓잖아요. 엄청난 개발 호재가 많다는 말입니다. 바로 시장 분석입니다. 다음에 시장성 분석은요, 바로 이 지역의 매매 상황이다. 임대 상황입니다. 이것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시장성 분석입니다. 당연히 개발 호재가 많으면 매매가 얼마가 잘 돼요? 임대가 잘 되겠네요. 얘가 바로 시장성 분석이 되고요. 두 번째예요.
여기서 뭘 하게 되느냐? 바로 흡수율 분석입니다. 그러면 흡수율 분석은요, 반대말만 떠올리면 쉽잖아요. 흡수율 반대말이 뭐라고 했죠? 공실률. 아파트 단지를 지었는데 공실이 10%입니다. 나머지가 흡수율이에요. 몇 프로 분양되었다? 90% 분양되었다. 아주 흡수율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흡수율 분석은요, 바로 작년 1년 동안의 과거 분석입니다. 그래서 과거 추세를 파악합니다. 과거 추세를 분석해서 1호부터 뭘 예상하느냐? 미래를 예상합니다. 미래를 예측합니다. 반드시 흡수율 분석은 과거를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흡수율 분석입니다. 얘가 빠지면 안 돼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흡수율 분석이 바로 시장성 분석에 들어가고요. 다음에 타당성 분석은 구체적인 수익성 여부를 평가합니다. 수익성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수익과 비용을 비교하죠. 비용 지출보다 떨어지는 수익이 더 커야 되겠네요. 이것을 파악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분석은요, 이미 공부했죠. 투자 분석 기법. 그래서 예를 들면 순영가 NPV가 있어요. 수익성 지수 PI가 있어요. 내부 수익률 IRR이 나옵니다. 세 가지 다 아시잖아요. 그럼 순영가는요, 0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0보다 커야 되고요. 수익성 지수는 1보다 커야 되고,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이죠. 이보다 클 때 투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 지시성 타자 5가지가 5단계 순서가 돼요. 따라서 이렇게 지시성 타자 이렇게 이론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건국대학교죠. 건국대학교의 조주영 교수님이 그분이 쓰신 기본서는요, 지시성 타자 5단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성대학교 있죠. 안정근 교수가 쓴 현대 부산학 책을 보게 되면요, 다시 이것을 2단계로 구분합니다. 지시성 묶어서 시장 분석, 타자 묶어서 경제성 분석입니다.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뭘 더 먼저 하죠? 시장 분석이죠. 얘가 먼저 하니까 바로 선행 분석입니다. 얘는 나중에 하죠. 그래서 후행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쓰신 문제 보게 되면 이런 질문도 잘 나오잖아요. 경제성 분석은 시장 분석보다 먼저 할 수도 있다 하면 무조건 틀린 말이고, 얘가 언제나 선행 분석입니다. 먼저 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먼저 했어요. 이를 통해서 얘가 이루어지죠. 결국 시장 분석은 경제성 분석을 하기 위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보 제공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세 번에서 본다면요, 시장 분석은 첫 번째 의의를 공부하고요. 두 번째 그 내용이 뭐냐, 의의와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만 또 보시면 되겠고요. 목차가 똑같아요. 경제성 분석 똑같이 의의를 공부하고요. 두 번째는 내용을 공부하자. 그래서 의의와 내용은요, 각각 교재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350페이지입니다. 350페이지 보시면 바로 2번이 있죠. 시장 분석 봅니다. 시장 분석은 첫 줄, 특정 개발 사업에 대한 밑줄입니다. 시장에서의 채택 가능성 밑줄. 따라서 시장에서의 채택 가능성 여부를 평가합니다. 결국 지시성 분석을 하게 되면, 자, 여기서 개발 사업을 채택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채택하기로 했다면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면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채택 가능성 여부를 평가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절, 밑줄입니다. 시장 분석의 목적은 특정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업자가 투자를 결정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정보 제공 나왔죠? 그래서 정보 제공이 목적입니다. 이번요. 자, 역할이 있죠. 이것이 바로 내용이 되는데요. 항목이 4개 나와요. 기억번과 니은번 2개 묶어주고요. 묶어서 적어줄래요? 입지, 선정 적어줍니다. 입지, 선정. 하나씩 봐요. 기억번은요. 시장 분석은 주어진 부지를 어떤 용도로 이용할 것이냐. 어떤 용도 동그라미. 용도를 찾는 것이 적어주면 돼요. 적지로입니다. 니은번요. 특정 용도에 어떤 부지가 적합한가. 어떤 부지 동그라미. 부지가 토지를 말하죠. 부지에다가 입지론 적어주고 용도를 잘 찾고 부지를 잘 찾아라. 적지론과 입지론입니다. 이거 합한 것이 뭐가 되지? 입지 선정입니다. 항상 개발사업은 뭐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 시장 분석은 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4번째요. 밑줄입니다. 타당성 분석은 새로운 개발사뿐만 아니라 기존 개발사업에서도 행하여진다. 밑줄 하시고요. 쉬운 말인데요. 한 2번 출제가 되었어요. 이 말은요. 살짝 바꿔서 뭐래요. 자, 새로운 개발이건 기존 개발이건 둘 다 필요한데요. 어느 한쪽만 하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타당성 분석은 새로운 개발 사업에만 이루어지고 기본 개발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3번 볼게요. 3번은요. 시장 분석에 구성 요소가 나와요. 구성 요소. 자, 크게 5가지인데요. 큰 표가 나와요. 9번 보시면 항목 5개 보이죠. 첫 번째는 지역 분석, 두 번째 걸림 분석, 세 번째 부지 분석, 그리고 수요 분석, 공급 분석입니다. 총 5가지. 첫 번째 지역 분석 또는 도시 분석이 되고요. 다음에 걸림 분석입니다. 세 번째가 부지 분석이고요. 네 번째가 수요 분석이고 5번째가 공급 분석입니다. 이걸 전부 다 분석하는데요. 표를 보니까요. 또 계속 설명이 있죠. 가장 오른쪽에 보니까 분석사항, 항목이 여러 개 나오잖아요. 뭐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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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들은요. 아직까지 우리 시험은 기출문제는 안 나왔지만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시면요. 여기다가 분석사항 항목이 있죠. 이거를 얘를 예시합니다.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다음 중 연결이 틀린 것은 하면요. 이거 풀려요, 못 풀려요? 어떻게 풉니까? 그죠? 암기도 안 되고, 그죠? 이렇게 물으면 골치 아파요. 물론, 기출 문제는 안 나왔지만은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루는 문제가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 5가지가 시장 분석의 내용들이 됩니다. 오늘이 6월 21일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한 달 뒤면 7월 20일 넘잖아요. 한 달 뒤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한 달 되면요. 곧 이제 시험 공고 초읽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시험 공고가 난다는 말입니다. 공고 나면요. 숨이 헉 막힐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다. 그때는요. 이미 100일 카운트다운 넘어갔고요. 100일도 안 남았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때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습니다. 일단 공고 떨어졌죠. 날씨가 한참 더울 때잖아요. 더워서 공부가 안 돼. 집중이 안 돼요. 게다가 공부량은 점점 많아지지. 2중고, 3중고입니다. 그러니까 날씨 더워요. 양도 많지. 공부 낮지. 그냥 숨이 컥컥 막히거든요. 한 달 뒤가 되면요. 지금이 차라리 다행입니다. 한 달 뒤는요. 여러분 엄청 압박받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는요. 지금은 별게 아니던 게 한 달 뒤면요. 사선 요거 가지고요. 뭔가 좀 꼬투리 잡혀버리면 여기서 열 팍 받아버립니다. 그냥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별거 아닌데.
요것만 딱 받아버리면요. 별것도 아닌데요. 그냥 열받아가지고. 눈에 보는 거 전부 다 때려 부수고 싶어요, 그냥. 바로 지근지근 때려 부수고 싶어요. 어떻게? 지근지근 부수고 싶어요. 암기껏. 지근지근 부수공 싶대요. 그래서 지근지근 부수공입니다. 5가지가 시장 분석의 내용이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경제성 분석이 되고요. 얘는요, 가로 3번 보게 되면 의의부터 볼게요. 첫 줄 보시면요. 시장 분석의 결과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밑줄입니다. 개발 사업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 밑줄, 최종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는요, 이것 두 개 합한 거잖아. 합했으니까 한마디로 채택하기로 했다면 이 정보를 활용해서요, 이제 수익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수익성 여부를 판단해서 그래서 최종 투자를 결정합니다. 최종 결정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내용은요, 2번 보시면 역할이 있죠. 항목이 또 4개 나와요. 기역, 미연, 디귿이요. 항목 4개 읽지 마시고요. 읽지는 마시고요. 그러면 제목 역할에다가 하나만 딱 적어주면 돼요. 현금 수지 분석입니다. 현금 수지 분석입니다. 그럼 현금 수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공부했잖아요. 어떻게?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경비 빼면 순, 빚 갚으면 세전, 세금 내면 세후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구하지? 세후까지 구하자, 세후. 이게 전부 다 기역면 디귿이요.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니까 읽어볼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후로 구했다면 이걸 갖고요, 이렇게 연결하지. 연결해서 세후 현금 수지 가지고 얘가 0보다 클 때, 얘는 1보다 클 때, 얘는 요거보다 클 때 투자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상 어떤 학자는요, 지시성 타자 5개를 묻고요. 어떤 학자는요, 자, 이렇게 2가지를 묻더라. 얘를요, 섞어서 낼 수가 있다, 없다,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요, 지금 크게 2단계는 얘가 들어가지. 시장 분석. 여기서는 또 똑같은 나가, 이게 또 나오잖아. 섞어버리면요, 이때는 아주 애매해집니다. 이 단어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섞어서는 문제 나기 어렵고요. 그래서 지시성 타자를 묻든지 얘를 묻든지 구분해서 묻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위험과 타당성 분석 모두 보았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게요, 민간 개발 방식입니다. 민간 개발. 자, 민간 개발은요, 교재 358페이지 보시면 358페이지. 358페이지 보시면 민간 개발, 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민간 개발은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1번 자체 개발, 2번 지주 공동 개발인데요. 공동 개발은 다시 1번 공사비 대물 변제, 2번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 3번 투자자 모집형, 4번 사업 위탁형, 5번 토지 신탁형, 6번 거소시험 방식, 또 다음 페이지 박스요. 기타 공동개발로서 1번 등가교환, 2번 신차지, 3번 건설협력금, 또 오른쪽 페이지 5번 민간 투자 방식인데 약은 4개. BTO, BTL, BOT, BOO. 항목 되게 많죠. 여기에서 5개 뽑아내면 종합 문제가 돼요. 종합 문제가 가장 잘 나오는데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씩 볼게요. 먼저 1번 자체 개발 사업입니다. 소유자가 스스로 개발하니까 자력 개발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의의는요,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기획하고 자금을 준비해서 공사를 합니다. 2번 장점은요, 혼자서 하니까 밑줄입니다. 개발 사업 이익은 모두 소유자에게 귀속. 당연한 말입니다. 당연한 말인데요, 소유자 동그라미 요걸 싹 바꿨어요. 개발 이익은 모두 건설업자에게 귀속. 틀린 말이지. 여기 바꿔버리면요,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도 출시되었고, 단점은요, 위험이 높아요. 위험이 너무 높아요.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괄호 2번 지주 공동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이 있죠. 얘는요, 참고로 보시고, 시행하는 거리가 멀지만, 그럼 단어를 그대로 보시면 돼요. 1번, 공사비 대물 변정은요, 공사비를 현금으로 안 받고 건물의 일부로 받아서, 자, 일부를 받겠대요. 공사비 대물 변제가 되고요. 2번요, 공사비 분양금 지급하면 공사비를 분양금 받아서 주겠다는 말입니다. 3번요, 투자자 모집은 말 그대로 자금이 부족하면 투자를 모집해서 자금을 조달하겠대요. 가볍게 보시고요. 4번부터가 중요합니다. 4번요. 사업 위탁형이 있죠. 다음 페이지 보니까 5번 토지 신탁형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요, 한 번 더 이렇게 비교해 봐요. 먼저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다음에는 개발업자가 있어요. 또는 신탁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 또는 신탁회사에게 땅을 맡기면서 개발을 의뢰합니다. 땅을 맡겼죠. 맡겼으면 위탁자가 되고요. 땅을 받았잖아요. 수탁자가 됩니다. 그래서 개발 계약을 체결하는데 문제는요. 소유권 등기를 어떻게 할까? 등기. 땅도 맡기고 등기도 전부 다 넘겨주자. 등기가 넘어가면 무조건 신탁자가 붙는다고 했죠. 이게 바로 토지 신탁형입니다. 그럼 등기를 안 넘겨줘요. 등기는 내가 갖고 있어야지. 등기를 안 넘겨주니까 사업만 위탁했죠. 얘가 바로 사업 위탁형입니다. 등기가 넘어가면 신탁, 안 넘어가면 위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 마치기 전에요. 부동산 신탁 종류가 4가지가 있더라 하면서 일단 눈두장만 찍자고 했잖아요. 4가지. 신탁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개발 신탁입니다. 두 번째, 관리 신탁. 세 번째, 처분 신탁. 네 번째가 담보 신탁입니다. 얘는 출제가 되지 않는 게 원칙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낸 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 한 2번 나온 것 기억 들어보면요. 10회 때인가 이렇게 났습니다. 다음 중에서 부동산 신탁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개발 신탁, 2번 관리 신탁, 3번 처분 신탁, 4번 담보 신탁, 틀린다. 매입 신탁입니다. 매입하는데 신탁은 없다는 말입니다. 처분 신탁은 있어요. 매입은 없대 말입니다.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 또 18회 시험. 18회 때는요. 담보 신탁을 답으로 물었습니다. 18회 시험 때. 담보 신탁입니다. 안 내겠다 해놓고 나왔잖아요. 그럼 담보 신탁이 뭘 말하느냐. 자, 신탁은요. 무조건 등기가 넘어간다고 했어요. 넘어갔잖아요. 그럼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요. 별도로 신탁에서는 소유자한테요. 뭘 줍니까? 바로 신탁 정서를 발급해 줍니다.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 정서 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신탁 정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는요. 자, 등기 다 넘겨주면서 이걸 가지고 있다가 그런데 이 사람이 사업하다 보니까 큰일 났어요. 돈이 엄청 필요합니다. 돈 만들어야 되거든요. 은행 찾아갑니다. 뭘 잡힌다? 얘를 잡혀요. 신탁정서. 얘를 잡히면서 그만큼 돈을 빌려선다. 해서 이렇게 자금을 빌렸습니다. 얘가 무선 신탁, 담보 신탁.
신탁 정서를 담보로 설정해서 돈 빌린다, 담보 신탁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은요, 이 넷 중에서 어느 신탁에 속하죠? 토지 개발을 어렵잖아요. 개발 신탁. 바로 개발 신탁입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이제 첫 번째.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넘어갔죠? 누가 가지지? 신탁회사가요. 소유권 안 넘어갔죠? 누가? 소유자가. 따라서 등기를 갖고 있는 쪽에서 이 명의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개발 사업은요, 토지 신탁은 신탁회사 명의로 사업을 합니다. 사업 위탁행위는요, 토지 소유자 명의로 사업을 합니다. 등기 가진 쪽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출시가 잘 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익은 누가 가져갈까요? 이익의 귀속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익은 소유자가, 신탁도 마찬가지예요. 이익은 소유자가 가져갑니다. 세 번째, 수수료입니다. 결국 얘네들은요, 개발 다 해주면서 뭐가 목적이다? 수수료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수수료 문제가 발생합니다. 항상 둘 다 수수료가 목적이다. 수수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토지 신탁행은 누가? 신탁회사가 수수료 받잖아요. 얘는요, 누가? 개발업자가요. 개발업자가 수수료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양자의 차이점이 되고요. 교재 확인해, 교재. 교재 보시면요. 4번부터 봅니다. 사업 위탁형은 세 번째 줄 밑줄입니다. 4번 소유자 명의 밑줄. 설명드렸습니다. 5번 넘어가요. 토지 신탁형은 이는 두 번째 줄 사업 위탁과 유사하지만 밑줄입니다. 신탁회사에게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밑줄 하시고요. 6번 내려가요. 컨소시엄 방식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개발하죠. 따라서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 자금의 조달이나 상호 기술반의 필요에 의해서 여러 회사끼리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박스가 나와요. 자, 박스 보시면 참고 박스. 자, 기타 공동개발인데요. 1번 등가기한, 2번 신차지, 3번 건설협력입니다. 3번은 X되어 있죠. 건설협력값은 버리시고요. 1번, 2번은 아시되죠. 자, 1번 등가기한 방식은 이거 기억나시죠? 소유자가 땅을 갖고 있는데 개발업자가 대신 건물 지어줘요. 건물 지어서 얘는 네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내가 공세로 대신 건물 일부 받아갈게. 등가기한 방식입니다. 따라서 개발업자는요, 공사비를 건물의 일부로 받기 때문에 대물 변제라고 부르죠. 공사비를 대물 변제 받았기 때문에 개발업자는 수수료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는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목차 2번요. 신차지 방식은요. 자, 늘 나오는 게 맨 끝줄요. 3번 밑줄입니다. 차지 계약이 종료가 되면요. 당연히 토지는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돌려주고요. 그러나 건물은요. 개발업자 거잖아요. 건물은요. 기간이 종료가 되면 시가로, 시가 동그라미. 유상이죠. 유상으로 시가로 양도합니다. 건물도 무상하면 틀린 말이고요. 3번은 X되어 있죠. 패스합니다. 이어서 목차 5번 넘어가죠.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인데요. 즉 민간 방식인데요. 약어가 4개 나오죠. BTO, BTL, BOT, BOO 4가지입니다. 4가지.
요 네 가지가 의외로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우리 시험은 이제 요 단어만 돌리면 문제는 다 풀립니다. 볼게요. 자, B는 빌더. 어떤 단어? 건설. T는 트랜스퍼. 해석하면 이전. O는 오퍼레이터. 운영. 그래서 얘만 찾으면 그대로 BTO 방식입니다. 다시 BTL은요. B는 건설. T는 이전. L은 리스, 임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BOT는요. B는 건설. O는 운영. T는 이전입니다. BOO, B는 건설. 다음에 O는요. 소유. 다음에 O는 운영입니다. 우리 시험은요. 문장 보고 이것만 단어만 찾으면 무조건 답이 나와요.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입니다. 그러면 다시 많이 쓰이는 게 요거랑 요거예요.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는요. 우선 BTO 방식은 주로 수익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BTL은요. 주로 수익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요. 수익성 있다는 것은 뭘 떠올려? 고속도로, 톨게이트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민간 건설회사가 고속도로 건설해서 이걸 국가에 전부 다 기부 체납, 소유권 다 넘겨줍니다. 넘겨주고 톨게이트를 운영해서 얼마? 20년, 30년 운영해서 공사비를 회수합니다. BTO 방식입니다. 그러면 BTL은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다. 어떤 게 있죠? 학교의 기숙사 또는 청소년 수련원이다. 여러 가지 복지회관이 있죠. 수익성이 없습니다. 민간 회사가 건설했어요. 소유권 국가에 다 넘겨주고요.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임대로 꼬박꼬박 팔아챙깁니다. BTL 방식입니다. 여기까지 시험을 치면서 마친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앞으로 여러분들 합격하시면요. 이 뿌리 알면요. 실무에 도움이 됩니다. 이 뿌리가 뭐냐? 바로 철도 사업입니다. 특히 현 정부는요. 원래 이슈가 되게 많습니다. 물론 새만금 재료다, 세종이다, 또는 형택이다, 재료가 많지만은요. 수도권은 뭐니 해도 GTX에 있죠. 예, 이 재료 엄청나잖아요. 예. 지금 수도권은요. 이게 가장 이슈가 돼요. 철도 사업입니다. 자, 우리나라 국토가요. 국토 종합계획이 있듯이요. 이것도요.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 있어요. 얘가 거의 국토 종합계획입니다.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도 주로 10년 단위죠. 지금 이제 제 3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 3차예요. 그런데 올해 2017년, 18년요. 올해 자 가장 큰 게 뭡니까? 가장 큰 게 바로 전국 2시간이죠. 그래서 뭐가 있죠? KTX가 있죠. SRT가 있어요. 또 강릉, KT 생겼잖아요. 이거 다 연결하면요. 전국 2시간. 이거 아주 지금 활성화되었고요. 거의 다 진행 중에 있잖아요. 두 번째가 뭐죠? 수도권 몇 분? 30분요. 바로 수도권 서울 중심으로 30분. 광역철도입니다. 급행철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GTX. GTX A 노선이 일산 킨텍스부터 쭉 삼성역 거치면서 어디가 동탄까지요. B 노선은요. 자, 송도부터 여기서부터 서울역 거치죠. 청량리까지가 B 노선이에요.
C노선이 금정역에서 또 삼성역 거치면서 또 어디로? 창동, 회룡역까지입니다. C노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거랑 관계된다. BTO 또는 BTL입니다. 요 뿌리가 있단 말입니다. 사실 이런 방식이 민간 개발이죠. 민간 개발. 그러면 사실 얘가 있기 전에는요. 바로 MRG 방식입니다. MRG 방식이 있었거든요. 얘가 폐지되면서부터 이렇게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MRG 방식은요. 굳이 어렵게 알지 마시고 예를 들면 의정부 쪽이 있죠. 경전철 아시죠? 의정부. 예.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적자가 엄청나요. 그건 아시잖아. 그게 바로 MRG 방식 때문입니다. 예. 그럼 또 의정부 이전에요. 경기도 용인. 용인에도 경전철이 있거든요. 용인의 경전철 사업도 용인. 바로 MRG 방식입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요. 민간 회사가 MRG 방식으로 경전철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거 적자 엄청 받거든요. 적자가 엄청 받대요. 수익이 안 나요. 그래서 국가랑 MRG 방식으로 계약했는데 이 MRG가 뭐냐? 적자가 생기거나 수익이 작다. 이러면요. 정해준 대로 국가가 전부 다 메꿔줍니다. 메꿔줘요. 이 메꿔주는 게 장난 아닙니다. 그럼 보세요. 한 해 적자가 300억이에요. 300억. 기간 몇 년? 30년. 30년. 계속 메꿔주거든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개발한 민간회사는요. 완전 대박입니다. 예. 말 안 먹을 일 없잖아요. 왜? 수익에서 모자라면요. 전부 다 국가가 전부 다 메꿔주니까요. 이건 최고의 로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것만 따르면요. 손해볼 일 없어요. 엄청납니다. 여기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생기고 비리가 생기고요. 엄청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 적자 컸거든요. 다음에 지어진 게 의정부 경전철입니다. 솔직히 이거는요. 돈 된다고 봤거든요. 예. 이것이 MRG 방식입니다. 돈 된다고 봤어요. 봤는데 왜 적자 봅니까? 요 구간 사이 여기 있잖아요. 구간 사이가 거리가 너무 짧아요. 가려고 하니까 서버리고 가려고 하니까 서버리고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버스 타고 하니까 버스가 더 빠르대. 버스 더 빨라요. 굳이 올라가서 땀 흘려가면서 이렇게 조식하는데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 바람에 적자가 난 게 적자가. 또 뭡니까? MRG 방식이지. 적자가 나도 민간회사는요. 걱정이 없지. 또 매년마다 100억씩 50억 계속 또 10년 넘도록 메꿔줄 거니까요. 완전 대박입니다. 그 바람에 엄청난 국고 손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필두로 해서 드디어 요거 폐지 되면서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BTO 방식은 민간 회사가 네가 건설해라. 수익은 다 넘겨주고 네가 운영하고 네가 수익 내라 이 말입니다. 국가는 모르겠대요. 그래서 네가 30년 운영해가지고 수익 내고 손해면 네가 부담하고. 그러니까 얘는요. 위험이 높아요. 수익도 엄청 높아요. 그래서 국가가 메꿔주는 거 없습니다. 모든 위험과 수익은 운영에서 다 신경하는 말입니다. BTL 방식은요. 민간회사가 네가 건설해라. 수익권 넘겨주고요. 대신에 국가가 임대료 줄게. 임대료를요. 많이 줄까요? 적게 줄까요? 당연히 적게 주겠지. 얘는요. 수익은 낮아요. 그런데 말아먹는 거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얘는요. 절대 망할 이유가 없는 거라. 왜? 꼬박꼬박 임대료. 임대료인데 이렇게 세게 주면 안 되면. 그래서 임대료 주게 되면요. 일단 위험은 낮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다. 안전성이 높아요. 큰 민간 회사들이 BTO 할까요? BTL을 할까요? BTO, 예. 현재 BTO는요, 전무합니다. 아무도 손도 안 돼요. 대기업은요, 수익보다 보수적입니다. 위험 크면 절대 안 해요. 만에 하나라도 위험하면 큰 손실이잖아요. 회사가 흔들려버려요.
위험 높은 사업은 절대 손 안 댑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전무합니다.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기업들이 손도 안 댑니다. 차라리 나 이거 할래. 왜? 말아먹을 일 없으니까. 국가가 적어도 계속 10년, 20년 이렇게 계속 꼬박꼬박 이제 임대료 주는 거야. 얘가 100번 나왔습니다. 손해볼 일 없으니까요. 전부 다 이걸 선호합니다. 국가는요, 얘를 추천하거든요. 추천합니다. 아무도 안 해요. 국가는요, 이거 하게 되면, 이 기관 산업, 큰 사업인데, 그냥 민간에 맡겨버리고 하면 좋은데, 또 이거 하게 되면요, 꼬박꼬박 임대료 줘야 되거든요. 귀찮잖아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국가가 어떻게 가능한 이것보다 이렇게 꼬실 수가 없을까? 그냥 안 꼬시켜요. 그 처음으로 뭐지? 변형하자, 절충하자. 그래서 드디어 BTO, RS 방식입니다. RS 방식입니다. BTO, RS 방식이 뭐냐? 쉬운 말로 반반. 반반입니다. 반반. 뭔지 아시겠죠? 이거를, 자, 손해가 났다. 네 50%, 국가 50%. 반반입니다. 수익 커지? 네 50%, 국가 50%. 이러면 이제 이미 확 줄어들거든요. 근데 수익도 반 줄어들겠지. 이게 괜찮거든요. 이게 바로 GTX A 사업입니다. 그래서 GTX A, 이 노선이 바로 BTO RS 방식입니다. 확정됐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GTX B 노선이나 C 노선은요, 노선은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가능한 국가는요, 이렇게 어쨌건 요거 반반해서라도 유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다, 흐름을 다 아니까 시험도 시험이지만 안 까먹잖아요. 또 실무하시면 서로 그냥 특히 이게 계속 이슈니까요. 이슈니까 실무에도 도움이 된대 말입니다. 자, 이거 개발을 모두 보았고요. 개발 보았고. 그러면 이제 개발 마치고요. 다음 시간은요. 다음 4교시는 369페이지입니다. 03번 관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